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021년 이제 첫 1월 달이죠. 저희 1월에 첫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채널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이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튜브 채널 무서운 영채널 운영하고 있고, 현재 리걸 팀톡 서비스라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네. 변호사분들을 꼭 뵙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다음에 네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보여지는 이미지. 그래서 제가 꼭 변호사님하고 한번 채널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다가 우연찮게 변호사님 채널을 찾게 됐어요. 네. 근데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 저희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가려면 네. 너무 멀었어요.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아주 간략하게 이 직업을 고르신 네네.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리얼한 동기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는 리얼할수록 좋습니다. 리얼한 동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변호사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뭔 소리지?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해병대를 나왔는데 지금 군복무 중에 저랑 친한 고등 선배님이, 당시에 저는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로스쿨 제도 처음 도입되면서 저한테 로스쿨 제도라는 게 도입되니까 같이 한번 변호사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공문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모든 제도가 사실 제도 초기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도전하시게 됐던 게 네. 리트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다행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형태의 제가 이제 근무를 지통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조금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리트 시험을 보고 이제 로스쿨에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시험을 보신? 아니죠, 군대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군대를 네. 계실 때 시험을 봐서? 군복무 중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입학을 했죠. 우와.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죠. 2010년도에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바로 입학을 했죠.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뜻이 있으셨던 건 정말 아니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과다 보니까 이제 문돌이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뭐 변호사나 행정고시나 이런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환상이랄까 이런 건 사실 갖고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목표로 해서 뭔가를 한 거는 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다양한 직업군들 네. 중에 공부량이 정말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루에 이 정도 공부해야 된다 있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험을 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완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도의 어떤 초기였기 때문에 저도 초기에 어떤 그런 이제 수혜를 저는 좀 많이 받은 거죠.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2회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쟁률이 이렇게 사실 치열하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열심히 하긴 했죠. 깨어있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올 거 위주로, 뭐 쪽집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해도 충분히 이제 합격하는 어떤 그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공부량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지금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제가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갈수록 좀 세지고 있고, 또 이게 5번밖에 사실 시험을 이제 못 보잖아요. 5번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변호사님 다시 5번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못 보거든요. 뭐 다시 다른 로스쿨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5번 이 안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죠. 약간 정말 영혼을 불어넣어서 공부를 해야겠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변호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포기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실 바로 취직을 하거나 좀 더 취직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사실
뚜렷하게 할 게 사실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험을 봐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사실 이제 할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 이제 변호사라는 이 직업으로서 활동하신 지는 그럼 총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이제 2013년도부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2013년 6월 1일에 제가 이제 수습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진 2022년 올해가 제가 이제 9년 차. 9년 차. 처음 이제 변호사도 면접을 네, 보잖아요. 네. 그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로펌에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로펌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좀 사업가로서 좀 약간 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초기에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는 선배의 이제 말에 좀 설득당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원래는 제가 군법무관을 하고 싶었어요. 군법무관을 하고 싶었는데 군법무가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히 이제 면접은 딱히 없었고요. 저는 이제 제 그 친한 대학교 선배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취직을 좀 이제 쉽게 좀 했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서 선배님 저 누구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처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배님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선배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선배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선배님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수습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수습 후에 정식 채용이 된 거는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정식 채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이 저를 채용하게 된 이제 이유를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변호사님한테 제가 인사를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인사를 잘해서 그냥 그 모습이 좀 그래도 좀 보기 좋아서 채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9년 차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신 이 로펌에서도 새로운 예비 변호사님들을 이제 채용을 하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로펌을 고르거나 혹은 이쪽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변실을 이제 보잖아요. 지금 아마 이 방송 촬영하고 있을 때 아마 오늘 아마 변실을 오늘 아마 변실을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일단은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직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본인이 이제 처음 어떤 로펌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본인의 어떤 그런 전문 분야가 결정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 부동산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하는 로펌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뭐 거기서 일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수습을 하고 뭐 1, 2년, 3년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 그쪽이 자기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 다 아마 방송 보시는 예비 변호사님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그런 속무나 이런 거에 좀 부적합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속무를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로펌보다는 자문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로펌에 취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직업이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거의 한 90% 이상은 개업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 이제 그 효율 측면에서 로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고용 변호사를, 그러니까 5년차 고용 변호사 사실 둘 이유가 없거든요.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 웬만한 일들은 사실 거의 균질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정도 다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경력이 차면 대부분 나가서 본인이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좀 취업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전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제가 채널을 운영하시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중고거래라던가 그런 사기라던가 이런 되게 생각지 못했던 분야의 얘기를 하시는데, 변호사님이 실제로 전담하고 계신
그런 전문 분야는 어떤 건지 일단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으로 등록된 거는 저는 형사하고 부동산입니다. 형사랑 부동산 전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딱히 그걸로 제가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네. 현재는 제가 이제 기업 사건을 주로 기업 사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사건 위주로 하면서 제가 그 기업 사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들도 이혼도 하고 그 사람들도 부동산 어떤 그런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형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파생되어 나오는 사건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기업 사건 위주로 하면서 형사 부동산 이쪽을 좀 같이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사 부동산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이걸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된 케이스들, 업무 분야가 형사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최근에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네네. 대략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합쳐서 한 달 정도에 평균 몇 건 정도의 케이스를 맡으세요? 보통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헬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을 때 헬스장으로 치면 1년권을 보통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사건이라는 게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이번 달에 사건 맡았는데 그 사건이 이번 달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물론 이 자문 사건 같은 기업 자문 사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자문하고 끝날 수도 있는 사건들이 많긴 하지만 물론 대신에 이제 매달 새로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송 사건들 같은 경우에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1심 기준으로 해서 끝나기까지는 보통 한 1년 이상 1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1년권 우리가 끊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통상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 1년권을 끊어주는 게 이제 보통 월에 한 두세 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월에 두세 건. 네, 평균 두세 건 하고 뭐 많으면 이제 네다섯 건 이상 하기도 하고.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나중에 언젠가는 개업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업 변호사, 소속 변호사를 고려할 때 네네. 어떤 거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바로 개업을 하기 힘들겠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트레이닝 된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바로 개업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제 있더라고요.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어떤 뭐 법률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오고 또 이제 교과서를 찾아보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은 이미 다 배운 상황에서 이제 실전이 남은 거죠. 실전은 사실 이제 이론만 충실하게 이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개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트레이닝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소속 변호사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소속 변호사 이제 말 그대로 고용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고용 변호사로 취직할 때는 제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뭐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이제 내가 이제 변호사는 됐는데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얼마나 압박이 크겠어요. 사실 이제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남들은 이제 벌써 취직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돈도 많이 모았는데 나는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이제 본인이 정말 원하는 곳, 본인이 정말 원하는 분야,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정말 좀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취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이든 3년 뭐 계속 취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좀 꾸준하게 구직 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은 좀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업무 외적으로 남는 시간에 또 이제 이직을 하는 어떤 걸 생각해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취직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업무를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고 하면 아마 국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액 연봉을 갖고 있는 직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개업했을 때와 소속 변호사로서의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확실히 저는 많이 난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본인이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사건을 많이 수임하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이제 제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고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받고 내가 일을 대신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월급이라는 게 사실 성과급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그에 반면에 이제 개업 변호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이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건만 많이 수임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개업 변호사가 돈을 많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또 이제 이거는 정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영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변호사 숫자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수임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개업을 했지만 고용 변호사 때보다 오히려 돈을 더 못 번다든지, 또는 고용 변호사 정도였던 그런 이제 고용 변호사로서 월급을 받을 때 정도였던 그런 돈만 받아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죠. 그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부분인데, 회사나 이런 로펌이나 이런 데서는 이 법적 제도를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나요? 변호사분들은? 법적 제도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죠?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도 로펌 바이 로펌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크게 보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근로자를 위한 노조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또 근로기준법을 되게 이제 강하게 적용을 받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근로환경이라든지 근로기준 위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게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설정이나 이런 어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소규모 사업체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펌들, 이제 정말 큰 로펌들, 대규모 로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로펌들은 되게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고용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아, 진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야근했을 때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뭐 안 챙겨주는 경우도 많고, 퇴직금도 심지어는 뭐 잘 안 챙겨주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변호사들이 일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 로펌들이나 조그만 사무실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뭐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변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아마 머릿속으로 꾸미는 되게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되고 나서 내가 꿈꿨던 거와 현실은 되게 많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이 슬럼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일을 시작해서 1, 2년 차 혹은 3, 4년 차 혹은 앞으로 준비할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좀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조직 몸이긴 한데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직업적인 보람을 계속 찾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스타 변호사들도 있고 정말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보다는 다른 행복을 찾아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제 거기서 오는 보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뭔가 사건이 잘 풀리는 어떤 그런 보람, 또는 이제 어렵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를 잘 풀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찾는 게 슬럼프의 어떤 그런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변호사들이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계속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부는 저희가 아주 변호사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 혹은 그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2부는 저도 일반인으로서 변호사님께 너무너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